네, 안녕하세요. 리처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8월 25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두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종합지수가 3거래일 연속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도 계속 강조드린 바 있었죠. 이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국가 보건 안보 차원에서는 매우 현재 위중한 문제이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증시 차원에서는 특히 증시 심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이 빠졌을 때가 기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이 괜찮은데요. 현재 차트상으로도 당장 눈에 띕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이제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사선 하나가 그어져 있죠. 이 사선은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번에 하락했을 때 그 지점까지 정확히 떨어진 이후에 살짝 밟고서 올라오는 이 모습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있었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고, 상승 추세선에서 역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2중 3중으로 지지를 받았고, 또 올라가는 폼새가 좋아서 좀 N자형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죠. 현재 수급이나 기타 주변 상황도 나쁘지가 않아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전고점 2458포인트 지난 8월 13일 날 기록했던 그 지점을 여하히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2500 이상으로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연말 되기 전까지 종합지수 사상 최고치 2600포인트예요. 그것마저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던 건데요. 자,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것 같죠. 잘하면은 9월 말 정도에도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 상승세가 보다 노골적으로 또 보다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재 외견상의 이런 차트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지수도 지수이지만 시장의 색깔 내지 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아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상당히 화려한 그런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식의 그런 상승 장세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주도권도 약간 변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현재 시장의 판도나 색깔도 약간 달라질 소지, 즉 교통 정리가 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 판도를 잘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공연히 이런 좋은 장세에서 이것저것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나쁜 것은 특히 일반 개인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된 선택인데요. 엇박자입니다. 그동안 좋은 종목에 안 간다는 이유로 해서 섣불리 팔고, 이제 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상투에 있는 인기 종목 꼭대기에서 사서 내가 판 종목은 올라가고, 내가 바로 산 종목은 떨어지는 것. 이것을 엇박자라고 하죠. 엇박자를 현재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잘못 선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대세, 추세 상승 장세를 맞이했을 때는 그 종목이 특별히 하자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흐름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차례가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못 가더라도 말이죠. 해서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 당장 못 간다면 더욱더 버리지 말고 뚝심 있게 계속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포트폴리오 형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 판도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가 어제는 SKC를 집중도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이유가 그거죠. 현재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개인들 입장에 봤을 때 가장
만만하게 해볼 수 있는 적격한 투자 내지 단기 매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분야는 2차 전지다 이거죠. 바이오도 있지만 바이오는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좋은 장세에서 그렇게 어려운 바이오를 굳이 애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2차 전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SKC를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대장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나 삼성일세.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새롭게 그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양대 산맥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가 아니라 LG화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요. 물론 굳이 종목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요. 하지만 새롭게 매수한다면 LG화학을 꼭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LG화학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 단순히 70만 원대에 머물 종목이 전혀 아니죠. 100만 원, 100만 원은 부족합니다.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150만 원, 심지어는 20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늦어도 3년 내에, 빠르면 내년 당장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업황도 업황이지만 LG화학 그 자체가 제1단계 성장, 제2단계 성장, 그리고 제3단계 성장 등을 거쳐서 지금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SK도 상당히 원대한 미래를 갖고 있지만 LG화학 또한 상당히 원대한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말이죠. 동진세미캠, AD테크놀로지, 테스라, 기타 등등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언급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하나솔루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언급이 좀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우선 오늘 이슈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죠. 나스닥이나 S&P, 미국 증시는 뭐 승승장구합니다. 그냥 어떠한 악재도 통하지 않죠. 심지어는 악재도 호주로 둔갑할 정도로 현재 미국 시장은 뜨겁게 현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표현이 자칫 뭐 상투권이 현재 그 지금 뭡니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현재 환경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많이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 시장도 썸머 랠리를 거쳐서 연말 장세 및 내년 장세, 연초 장세죠. 연초 장세까지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계속 호재가 남아요. 코로나와 관련 혈장 치료제 조기 이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일부 바이오주들이 좋았고요. 또 백신도 영국산 백신도 긴급 승인을 한다고 하죠. 정치적으로도 아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또 유럽 증시도 2%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고,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호재지만 거기에 또 상당히 현재 그 긍정적으로 미국 증시에 반응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봐야 되는 현재 그 내용은 국내외 지금 글로벌 IB 투자은행도 그렇고요. 국내 유력 기관들 지금 리서치 센터장들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크레딧 스위스가 우리나라 2020년도 종합지수 전망을 그전 2400에서 2600으로 상향 조정을 한 바 있죠. 거기에 이어서 맥커리 내지 HSBC도 비중 확대나 또는 종합지수상 250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국내 기관도 그래요. 오늘 매경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매경 리서치 센터장 매경에서 리서치 센터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현재 종합지수 예상치 평균치는
약 2,500포인트 정도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정도는 2,700 내지 2,800 정도를 본다는 것이 그 설문조사의 평균적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2020년 2,600 내지 2,700 정도도 가능한 것 같고, 2021년도 내년도에는 2천, 3천도 넘어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강세장일 때는 일부러라도 향후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낙관적인 수치를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이 간다 하더라도 목표치는 3,600 정도로 봐야 된다는 그런 정도로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라는 건데,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현재 수출 환경이 다시 개선되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또 실적 대비 현재의 뭡니까? 주가 수준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PBR로 봤을 때 0.8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낮은 수치죠. 적어도 현재 미국이나 특히 대만, 현재 아시아의 대만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은 현재 PBR이 3.5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또 환율도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죠.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환차익 발생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가격과 관련된 긍정적 전망이나 실제 반도체 가격이 8월달 약간 올라가기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식이 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종합주에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또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것은 그들 리서치 센터장 20여 명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종목 보면 제가 추천한 종목이랑 거의 유사하네요. 삼성전자 추천했고요. 네이버를 추천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이 자주 거론된 종목이 LG화학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 등이 추천이 됐다는 건데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평범한 대형주들이죠. 하지만 이게 정답이라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피할 이유는 전혀 없죠.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현재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그것도 선입관입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그들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전제와 같은 대세 상승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또 테슬라 같은 넷플릭스, 또 페이스북 같은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종목들이죠. 그들 종목, 신비한 종목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매우 평범한 종목들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굳이 어려운 종목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장세에서 더 맞을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그 요번 금년 할애는 뭐 별 탄력이 안 나오고 있는 이른바 젖은 장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그 장작이 훨훨 타오를 정도로 말라 있지 않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라는 건데, 아직은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물기가 마르는 순간 훨훨 탈 수 있는 잔두력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약간 답답하지만 내년부터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공통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SDI보다 LG화학 선호도가 그들 리서치 센터장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 그 판단은 보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를 했죠. 국회에서 예고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업무 보고할 때 말이죠. 현재 한국은행의 2020년도 GDP 전망을 현재 마이너스 0.2%에서 아마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향 조정할 것 같은데, 이것이 악재가 된다든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현재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현재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증시는 별도로 초유동성 환경이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미국 증시처럼 우리 증시도 현재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데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 쪽에 있는 것이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한때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 원달러 환율 내려가는 게 좋아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외국인들이 보다 강도 높게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 또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모습 나쁘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수급이 좋죠. 외국인들이 오늘 1,500, 어제 그제 외국인들이 근 2천 가깝게 순매수했고 3거래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아주 적극적으로 대량으로 순매수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매수한다는 건데 삼성전자도 3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물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은 뭐 초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연기금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7월 후반부터 지난주까지 연기금은 무려 22거래일 연속해서 줄창 계속 순매도 그 합계 금액이 약 2조 원 정도를 매도한 바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약 2조 원 정도 하면 더 이상 그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했던 건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까지 현재 3거래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상태. 이 정도만 해도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된 거죠. 여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긍정적인 어떠한 모멘텀만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이고 또 그것을 현재 그 의식하고 있는 금융투자가 거기에 또 따라가면서 매수할 것이니 탄력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초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소지가 다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 내일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에 그런 현상이 나올 소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장 판도를 크게 변하게 만들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한 종목 장세이지만 향후에는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 장세,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 장세가 됐을 때에는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겠죠.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배시수가 장중에 마이너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탄력이 나오면 아직 프로그램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그래요. 나쁘지는 않아. 삼성전자 위주의 현재 지수 탄력이 강하게 나오기는 아직은 섣부르다. 다만 삼성전자는 약간 느리긴 하지만 다른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전체 분위기가 그냥 업되는 현재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판도는 그런 정도. 약간씩 시장의 주도권이 현재 일반 개인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 쪽으로 넘어갈 소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단계이며 그에 따라 시장 판도도 좀 바뀔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것을 시장의 특징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오늘 같은 게 3거래 연속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하게 탄력도 나왔습니다만 코스닥이 그동안 낙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스닥 일방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죠. 코스피도 웬만큼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그러한 심리적 패닉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거꾸로 심리적 회복 단계를 넘어 오히려 감성적 장세, 센티멘탈 장세가 아닌 펀더멘탈 장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로 들어섰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이 부각될지를 어느 정도 시사하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이 화려한 종목 장세 펼쳐진다는 거죠. 외국인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일반 개인들은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서로 각자 좋아하는 종목들 매수함에 따라서 각각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죠.
전정선에서 보면 자동차, 정제, 석유화학, 조선, 통신, SK텔레콤, LG, 플러스 기타 여기까지 다 같이 올라갔고요. 바이오도 신약과 관련된 개별 재료가 있으면 개별 재료가 있는 대로 또 줄기세포와 관련된 종목들,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우후죽순처럼 이것저것 웬만하면 관련돼 있으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또 IT 쪽도 보면 일부 반도체를 제외해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또 5G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는 거. 그 외에 인터넷, 게임즈, 엔터주, 기타 등등의 별반 재료도 없어 보이는 죄송합니다. 그런 종목까지 한데 동시다발로 약간은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꼭대기에서 나타났으면 이게 상투인데요. 좀 조정 끝에 나타난 모습이 이제 다시 원상 복귀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러한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반대면 좋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요. 자, 일부 특징적인 종목들이 보입니다만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 테크놀로지, 옛날 한국 타이어입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테크놀로지. 이거는 재료 때문에 그런 거,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쫓아다니면서 매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까지만 가능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그전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정식 추천 종목이지는 않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대략 한 3만원 내지 3만 5천 그 사이에 매수할 수 있으시면 매수를 해보자 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졌습니다. 이거죠. 원래 하나솔루션은 그전 하나석화와 하나석유화 및 그리고 하나큐셀 현재 한화그룹이 인수한 독일계 태양광 업체죠. 여기서 그 하나큐셀과 같이 합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회사, 합병 회사죠. 합체된 회사입니다. 그냥 하나 솔루션인데요. 최근 이 업체가 좀 뭡니까 미국의 니콜라라고 하는 수소차 업체를 지분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박자를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뭡니까 가성소다 및 그와 또 연관돼서 파생돼서 생산되는 PVC. 자, 이것도 짱짱하거든요. 이것도 결코 현재 지금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반 하나 석화, 하나 솔루션의 지금 현재까지는 주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이번 실적은 좀 별로 안 좋았지만 지난 분기 실적은 좋았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꽤나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실적 궤도에 좀 들어선 것으로 판단이 안착됐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성장 동력은 역시 지금 수소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공증 또는 공인되는 그런 종목이나 재료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추세 쪽으로 굉장히 뜨겁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라는 것이죠. 물론 수소차 전반이 안 좋은데, 전반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탁월하지 않은데, 하나솔루션 하나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솔루션 수소차 위에 기반, 현재 아까 얘기했던 석유화학 부분 및 태양광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그러한 모습은 제가 말씀드리겠죠. 서로 복합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보다는 현재 SKC가 좋고, SDI보다는 LG화학이 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솔루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해서 지금도 하나솔루션은 여유가 되시는 분은 매수해도 되는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에게 판단에 대해서 약간 시간 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요게 또 재밌어요. 요게 이 파맵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파맵신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파맵신 그리고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 들어갔죠. 공교롭게도 이 두 종목의 사업 구성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파맵시는 뭡니까? 신약 개발 회사고요. 바이넥스는 CMO, 바이오의학 위탁 대리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혀
현재 뭡니까? 이 사업력이 다른데. 근데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맵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과 관련돼서 그 위탁 개발 생산 CDMO라고 합니다. 그 CDMO를 파맵신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발주한 겁니다. 발주. 수주가 아니고요. 파맵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발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맵신의 그런 CDMO에 그런 발주를 수주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계약과 관련돼서 호재가 있다, 호재가 된다고 한다면 수주하는 쪽이 호재가 되는 거고 발주는 그냥 그런 거고 그런 건데 우리 증시에서 나타난 모습은 전혀 반대죠. 오히려 발주한 곳이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현재 시장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먼 어떠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간만 연결만 돼 있으면 심리적으로 호재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시장 참가자들이 우르르 쏠려서 몰려 들어온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파묘신이 말이죠. 삼성바이오로스 한번 보세요.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스를 보면 그죠? 물론 주가 흐름이 나쁜 건 아니지만 파멸심의 호재가 그 호재가 중요한 호재라면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스 왜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시장의 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미래의 가능성, 즉 CDMO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을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볼 수 있어서 결코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나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CDMO가 CMO, 바이오 의학의 위탁 대리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세계 최고의 업체는, 세계 최고 체리 업체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그리고 SK케미칼도 합니다. 또 셀트리온도 하죠. 그리고 제일 그 규모가 작은 데가 바이넥스입니다. 옛날 삼청당 제약일 겁니다. 이 바이넥스가 하는데 그게 생산 캐파가 1.2리터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1.2리터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36만 리터인가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0분의 1 정도의 캐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1.2만 12,000 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업체는 뭡니까? 동물 세포 배양 방식, 미생물 배양 방식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융통성은 좀 있어요. 어쨌든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탁 대리 생산, 위탁 대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오 의학계 생산과 개발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돼서 이 종목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와 어느 정도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어느 정도 관련돼 있어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부각된 측면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의학계의 생산과 개발의 트렌드를 보면 분업화되고 있던 것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종목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뿐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흐름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샘플을 약간은 극단적인 그런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어찌됐든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차트를 켜놓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LG화학을 잠깐 보도록 하죠. LG화학은 탄탄해요. 계속 이 동그라미 자리에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속 계속 매수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입니다. 삼성 SDI가 아니라 LG화학이라고 계속 강변을 해드린 바 있었죠.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자막으로 약간 정리를 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죠. 자, LG화학은 2차 전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LG화학의 주업은 종합석유화학입니다. 종합석유화학으로서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파생되는 성장 잠재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삼성 SDI는 완제품을 만드는 것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품이나 소재는 현재 바깥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LG화학은 물론 아직까지는 조립 비슷하게 현재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 외부에서 공급받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씩 둘씩 그것을 내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거죠. 벌써 양극재는 내재화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예요. 양극재, 더 나아가서 음극재, 분리막까지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2차 전지, 완제품 및 소재까지 완전 자체 내 수직 계열 내재화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바로 종합석유화학 업체로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점은 삼성 SDI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 SDI는 그러한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종합석유화학 업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세대 전지, 전고체 배터리든 그 밖에 제5세대, 제6세대, 제7세대 그런 NCA든 기타 등등 현재 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종합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본업이 기반되지 않고서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례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MB 라텍스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요새 그것 때문에 좀 빛을 보고 있는 위생장갑 소재입니다. 위생장갑 소재. 현재 B가 부타디엔의 약자예요. 부타디엔은 LG화학이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초 석유화학 원료입니다. 이 부타디엔을 기반으로 만드는 위생장갑입니다. 위생장갑은 요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공급을 현재 공장을 풀 가능해도 모자랄 정도로 현재 지금 수요가 몰린다고 하죠. 바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생산하고 있죠. 약 27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수에도 공장이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말레이시아까지 현재 공장을 건립한다고 하죠. 앞으로 2년 정도 걸릴 모양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생 장갑이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종합석유화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가능성, 어떤 가지 또는 현재 미래 소재와 관련된 그런 그 성장 잠재력을 갖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 라텍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지금 LCD 소재 쪽으로 이미 진출해서 LC 삼성 아니죠. LG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 반도체 소재로까지 진출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반대 소재까지 취급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더 나아가 정밀화학까지 갈 소지가 있는 거고. 해서 지금 종합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펼칠 수 있는 다양성과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석유화학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 수준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2차 전지가 개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잠재력, 그릇의 크기가, 베이스가 상당히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거,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이오 부분입니다. 그전 2013년도인가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17년도. 2017년도에 그 전에 있었던 LG 생명과학을 합병을 했죠. 그 이후에 성과가 별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집중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은 꾸준하게 지금 외부 수요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개발하거나 직접 하는 등 꽤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역량의 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세계적인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최소한 10개 내지 그 이상 확보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까지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현재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는 그 분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미래,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현재 바이오 부분까지와 연관된 그런 미래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3대 그룹이 삼성과 SK, 그 다음에 LG 아닌가요? 현대차가 3인가요? 4인가요? LG가 아마 3일 겁니다. LG가 있단 말이에요. LG가 거기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삼성이나 SK는 각각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까지 한단 말이에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LG만 현재 전장 분야, 그리고 2차 전지 분야까지는 괜찮은데, 바이오가 없습니다. LG가. 근데 그 LG의 바이오를 맡을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 LG생명과학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LG 그룹사 차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력을 기울여서 바이오 분야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온통 LG생명과학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LG화학이 여기서 끝나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LG화학의 미래가 점쳐집니다. 일단 제1단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2차 전지 완제품과 관련돼서 주가가 현재 반영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아마 내년부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단계 성장한다는 거, 2단계 2차 전지 소재 및 반도체 소재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 가시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부각될 것이고, 그리고 제3단계, 바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바이오 단계입니다. 바이오는 2023년도 정도 돼야 신약 물질, 후보 물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현재 LG화학이 약간 뒤늦게나마 바이오 부분의 가치가 반영되는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현재 바이오 부분은 전체 매출의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 기여도는 영업이익 기여도는 비슷하네. 한 그 정도,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LG화학에 미치는 영향도, 기여도는 상당히 낮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재 바이오와 관련된 미래 성장 가치까지 반영되는 수준이 발현된다고 하죠. 발현되는 수준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전혀 아니고 지금은 2차 전지와 기타 등등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화학의 미래 또한 상당히 훌륭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 오르고 내리는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문제 신경 쓸 계제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저는 계속 그런 종목을 추구를 해왔었고 해서 이 종목은 매수해야 됩니다. 그냥 갖고 있고 지금도 매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SDI도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SDI를 LG화로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새롭게 매수한다면 지금도 71만 원대나 72만 원대 관계없이 향후 미래를 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은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매매 대상도 아니에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은 딴 데 가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더불어서 또 SKC 같은 종목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내일부터 제가 휴가를 떠납니다. 네, 그냥 양해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닷새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